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1년 마지막 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OMC 이제 11월 FOMC 그리고 이제 12월 이후에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총정리를 올해를 네.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잖아요. 네. 12월 FOMC는 일단은 0.5 말 그대로 이제 빅스텝으로 끝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은 어느 정도 폭이 일단 줄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연준이 이제 FOMC 이후에 발표했던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연준 의장을 포함한 각 그 FOMC 위원들이 매파적 의견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23년에 최종 목표 금리는 5% 보다 좀 위로. 오히려 상당히 조절이 됐어요. 더 위로. 그리고 이 같은 상단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급전적인 이제 피봇 말 그대로 금리를 이제 줄이는 현상은 당분간은 나타나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돈을 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시장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결국 발생해야 된 결과물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 올해 금리 뭐 이슈부터 해가지고 각종 올해 정리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일단은 전 세계 키맨이니까 미국에 대한 뭐 이제 21년 뭐 말부터 해서 이제 우리 차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시간을 진행해 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19년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전 세계로 이게 좀 아주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20년, 21년까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0% 가까이 이제 저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등 이제 모든 이제 돈을 이제 시장에 다 풀어놨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대규모로 이제 돈을 풀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고공행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이제 전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까지 해서 이제 전 세계가 계속 22년은 좀 힘든 모습을 보였고, 다산다난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가면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 12월에 FOMC 미팅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할 거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연도 22년 3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거다라고 작년 12월 딱 1년 전에 FOMC에서 결정을 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연준의 이제 금리 목표가 2%였는데 이제 이게 점점 말 그대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보니까 이제 물가 자체가 슬슬 이제 올라오는 현상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이제 4%, 11월에도 이제 6.8%까지 이제 맞아요. 거의 뭐 반년 만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1.5배 이상이 그냥 튀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꼈다 하면서 12월 이제 바로 12월부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며 하고 긴축으로 약간 좀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연준 의장 파월은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잡힐 거다. 이번 연도 초까지는 잡힐 거다라고 조금 호언장언을 했었죠. 작년 말에는. 맞습니다. 이제 독단이 아니라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경제라는 게 이거 정치랑 같이 마찬가지로 생물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대로 가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 상승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9% 이상까지 이제 금리가 이제 치고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이번 연도 쭉 금리가 그렇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양적 완화하고 돈 풀면서 올라간 물가를 금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그 외에 변수가 하나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 침략이 있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네. 이제 이슈가 이제 튀어나온 게 됐죠. 실제로 그 군대의 움직임은 있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푸틴이 진짜로 전쟁을 할 줄이야. 요즘 세상 21세기가 넘어간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웬 전쟁할 말이야. 거라는 아무도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딱 그 2월달 이제 전쟁이 아무도 예상 못한 전쟁이 시작하면서 네. 이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그냥 아예 그냥 치솟기 시작하면서 네, 맞아요.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는 작년 말부터 올라가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가고 미국은 9%, 뭐 영국은 10% 네, 맞아요.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다들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옆에 있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는 필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말 그대로 기름. 네. 말 그대로 차를 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뗄감은 뗄려도 기름이 필요하고 모든 부분은 기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가격이 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튀다 보니까 모든 주요 이제 연결된 모든 뭐 파생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뭐 예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왜 한다 보면 일단 간단하게 러시아가 제2위의 이제 에너지 생산 국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먹는 거 네. 최대 곡창지대.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니 네. 뭐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러시아가 싸우고 있으니 네. 도저히 이건 어떻게 물동량 이제 공급 우려도 있었고 네, 맞아요. 에너지 대란 네. 지금 뭐 이제 겨울 추워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에너지 네, 쪽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네. 대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입에 들어가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원유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미국이 7.9% 네, 물가 상승률 오르면서 이게 보니까 82년 1월에 8.4%였대요. 네, 그때 맞아요. 이후로 이제 최대치까지 갑자기 그러니까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50년대 최고치였죠. 네. 예. 그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감당하기가 어려운 숫자예요, 이미. 네. 그렇죠. 뭐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7%, 7.9, 네, 8%까지 오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연준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번 연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살짝 그냥 네. 다들 예상하다시피 네, 그냥 0.25 그냥 평균적인 0.25를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이제 말한 게 이번 연도에는 6번의 기회가 있다. 6번 다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네. 하는데 0.25가 아닌 그 이상, 25bp보다 그 이상을 인상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시사하면서 네. 이제 미국뿐만 전 세계 이제 그 매파적인 성향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GDP 역시도 하락하고 뭐 모든 게 조금 경기 침체 분위기로 많이 넘어갔죠. 네, 이번 연도 맞아요. 초부터. 뭐 올해 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률이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언제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현재 최종 금리 올해 마지막 금리 어떻게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3월에 그냥 아까 말씀해 준 거 평범하게 그냥 0.25% 네. 올리는 거야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이제 상향 전환으로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FOMC는 굉장히 이제 금리 트렌드 자체를 바꾸면 물가 금방 잡힐 거라고 잡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에 오랜만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뭐 8% 네. 물가 상승률 9%까지 네, 올라가 계속 버리니 오르죠. 파월 의장도 당황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미 연준에서도 당황한 기력이 보이는 게 바로 5월에 이제 빅스텝 0.5%를 네, 0.5% 올렸죠. 한꺼번에 그냥
하면서도 맞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 6, 7, 9, 11 연속 4번의 75bp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역대 유례 없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거의 3% 가까이 오르니 맞습니다. 반년 만에 3% 가까이 오르니 이제 가계 부채, 네. 뭐 기업들 부채, 이제 뭐 대출 받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 한국도 연끌 해가지고 뭐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뭐 상황은요. 맞아요. 또 네.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시기 때 미국도 역대급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뭐 모기지로는 잘 돼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어쨌든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집에 대한 이제 뭐 말 그대로 집 구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연끌한 이제 20, 30대, 네. 40대들이 이제 조금 많은 고통을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마지막 50bp, 아까 처음에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50bp 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단 7개월 만에 빅스텝 2번, 0.5% 2번, 고만 1%. 0.75% 4번. 네. 그러니까 뭐 거기 합쳐서 고만 4%네요. 4%? 네. 4%를 인상시켜 버린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4.5%잖아요, 현재. 그렇죠. 상당 4.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4.5%니까 뭐 진짜 이 기준금리라는 게 4.5%지 시장금리 자체는 6%, 7%가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그건 그렇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리면 마이너스 네. 통장에 빌리던 신용대출하든 뭐라든 일단 기존의 금리에다가 시장금리가 네. 거의 2, 3%까지는 네, 되니까. 그죠. 2, 3%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25인데 뭐 실제로 이제 뭐 시장금리 자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6%가 6%가 넘어갔으니까. 네. 미국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1, 말씀을 드릴 수 있을 2%가 것 같아요. 더 이제 저희 이제 기업이야 그렇지만 이제 개인 네.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만큼 한 2배가 아니죠. 한 3, 4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가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망 자체도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제 리세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10월부터죠.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11월까지는 일단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 분위기를 일단은 뭐 예상치보다 이제 적게 나오고 이전치보다도 이제 폭이 이제 더 줄어드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7%가 넘는 뭐 그렇죠. 4, 50년대 여전히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이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2%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근데 일단 연준의 최종 목표치는 2%니까 그렇다 하면은 내년에도 전망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모든 걸 얘기할 때 미국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미국이 22년 요번 연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거의 20년 2분기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누구든지 다 마이너스 네, 성장률이니까 맞아요. 그거야 좀 별개로 하지만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맞아요. 네. 그 물가가 9%까지 올랐을 때 2분기도 마이너스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만회는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물가는 잡혔지만 아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이슈는 미국에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제 임금 상승률 자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 경제에서 말 그대로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들은 여전히 있다 보니 직원들한테 물가 인상률만큼 돈을 더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지언정 이제 말 그대로 근로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꾸준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물가를 잡으려면은 말 그대로 금리가 더 오르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또 기업들은 노동자들한테 주는 월급이 낮아지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소비가 이제 말 그대로 줄어들겠죠. 위축이 되어야지만 일단 물가가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는 이런 부분 자체로 트렌드로 어느 정도 돌아섰다. 이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그런 쪽으로 말까 월급 자체가 줄어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수치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여전히 높은 7% 이상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 차장 내년에는 미국이 FOMC 지금 6주에 한 번씩인데 그러면 1월부터 있나요?